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눈 좀 오는데 문제 없었습니까? 뭐가 문제가 없어 힘들지. 또 화가 나셨어요. 네, 눈 오니까 화가 나네. 제가 뭐 눈 내리겠습니까? 첫눈이에요. 예. 용이 첫눈인데 네. 지금 나이들 뭐 첫눈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니 근데 올 때 보면 네.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제가 수지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수지. 저랑 뭐 큰 차이 거리가 큰 제가 차이가 더 없습니다. 멀거든요. 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인근 아닙니까? 저도 멀리서 근데 올라왔습니다. 진짜 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날은 운전 대중교통이 조심하셔야 좋고 예. 또 조금 여유롭게. 네,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급하게 가면서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대부분 다 그렇죠. 한 몇 분만 땡겨서 나오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화가 좀 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가장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어제 있었던 거죠. 거부권. 아, 또 거부권. 내가 거부하고 싶어요. 예.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네. 아니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전현주 기자하고 네. 거부권을 무슨 거부권이 뭐예요? 그냥 뭐 25번째예요 지금.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 무시해도 그렇죠.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견제 장치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무력화시켜 입법권을 완전히. 그러려면 국민이 국회에 준 다수 의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 무시하는 거 이거는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죠. 특히 이번 건은 본인 부인과 관련된 거예요. 본인과 본인 부인. 이해관계자잖아요. 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재척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해요? 국민도 거부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그렇게 요구했던 건 제3자 추천안도 집어넣고 많다고 그래서 2개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네. 안건도.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니 그걸 또 거부해요? 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반헌법적이. 아니 본인들이 하는 게 반헌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 있고 네.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헌법에 위배된 거 없다고 하면 그걸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반헌법적 행동이에요. 그렇죠. 네. 답답하네. 위헌 얘기하는데 예. 과연 뭐가 위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몽테스큐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몽테스 교회? 삼권 분립론자. 옛날 얘기긴 난 하지만 또 교회라 그래서 교회인 예, 줄 알았습니다. 몽테스큐에 키회 예. 발음을 좀 잘하세요. 교회인 줄 사투리 알았잖아요. 발음이라서 목사라 교회라는 얘기가 잘 아유 들리네. 교회 얘기를 그 상권 분립에 네. 반합니다. 그러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권한이 딱 견제와 균형인데 유일한 어떤 입법부에 대한 아주 큰 예외가 거부권 행사인데 그것을 지금 25번 특검법만 3번 안 되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 아니면 그 관계된 분들 물어보면 이거 자꾸 탄핵시키려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럼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까? 인정하는 꼴이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인정하는 꼴. 아유, 진짜. 웃깁니다, 사실은. 솔직히 아유. 웃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좀, 그러니까 국민이 거부권을 국민이 행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투표를. 물론 우리가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쉽게 네. 그냥 대통령 거부하고 싶으면 국민투표로 거부.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소식들, 또 예. 언론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장범 결국 KBS 사장 됐어요. 임명을 했죠. 근데 문제는 예.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KBS 이사회 뭐 등등인데 또 방통위 네. 지금 다 2인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금 소송에서 얘기가 나왔죠. 나오고 있는데 위법성이 인정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만 위법성 인정이 안 돼서 이것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예. 했는데 이걸 위법성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재판에서 약간 다른 판결에 물론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네. 다른 판결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가 됐고 네. 물론 집행유예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제 나왔던 위증교사죄.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저는 위증교사의 무죄가 더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관들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관련해서는 지난번 판결에서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모든 것은 위법이다. 네.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럼 그걸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뭐 판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면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에 어떤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 뭐 제 변호사라서 그냥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로또다. 그러니까요. 좋은 판사 복불복이다 만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네. 법리적으로 따져도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만든 기관의 목적이 있어요. 방통위는 네.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협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들어진 목적에 타당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아니 2명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버린 5명으로 만들어서 합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괜찮대요. 그리고 더더욱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만든 유일한 기구가 그러니까 정부 운영 기관 중에 야당 추천 몫의 차관이 2명이나 있는 데가 방통위예요. 네. 근데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 즉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럼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방통위를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독임제로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뭐 부위원장 임명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무효가 아니라고 이런 판단을 내려줘 버리면 이 재판부는 대체 이 방통위의 설치법, 방통위 설치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KBS 사장 관련해서 사전 낙점설 대통령실이 낙점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때문에 그래요. 네, 파우치 밥. 파우치 때문에. 자, 가방위에서 어제 저기 현장 검증했던 것 현장 같은데. 검증했어요. 이거는 거의 최초 아닌가요? 최초예요. 국회 가방위 상임위에서 현장 네. 검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KBS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이제 이사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이사회. 그러면 보통 국회에서 가면 네. 이사들이 참석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예요. 아니 국회를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한다는 건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은 내 지역 또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KBS 이사회에서 어제 그러면 다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권, 여권 추천 이사들이 있어요. 지금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참석했어요. 아하. 근데 그러니까 다수는 여권이에요. 여권이 훨씬 많이 7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야권이 4명인데 그중에 지금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만 3명이 참석했어요. 이상효, 유일영, 김찬대 이 3사람은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무력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이사회 결정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잘못된 행동은 없었는지 네. 그걸 따져보러 간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 사장 선임 과정에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러 갔는데 그 담당자인 이사들이 참석을 안 해. 이건 뭐예요? 보이콧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검증을 보이콧하는 거예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KBS 이사회 자격이 있는 겁니까 대체? 심각한데 지금 사장 관련해서 사실은 박민 전 사장이 예. 임기 다 채우고 당연히 이제 연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의회에 이제 박장범 그랬었죠. 되고 박민 사장 전 사장이 지금 인상 막 쓰고 이걸 기억이 나거든요. 덜덜 떠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었고 갑자기 박장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개입한 거 아니냐. 파우치가 파우치에 개입된 거 파우치란다. 하여튼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사장 선임 절차에 개입한 정황이 나온다. 증거가 나온다. 네.
그러면 박장범 사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야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네. 아직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 하나의 증언이 있어요. 증언이 있다. KBS 기자의 안양봉 기자가 있습니다. 예. 안양봉 기자가 뭘 폭로를 했냐면 사장 후보자 면접일인 23일 날 술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영일 KBS 노사주관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박민 측 인사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박민 사장이 전날 대통령실의 인사들로부터 사장 교체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이야. 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고 확인이 안 확인은 되지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양봉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박민으로 쭉 가다가 그 전날 갑자기 뒤집힌 거잖아요. 후보자 면접일 전날.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파우치예요. 파우치. 누가 예. 압력을 넣었을까요? 파우치 주인. 아 주인 아닌가?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연관된 분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그렇게 제가 얘기할 생각이 되잖아요.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의혹이에요. 의혹. 예, 예. 우리는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하겠지. 네네네. 그러나 박지훈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의혹을. 아니 뭐 저는 안 누가 믿고 봐도-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믿고 되죠. 싶은데 계속 그래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 누군가가 네. 뭐 파우치에 연관된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서 사장을 박민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물론 뭐 둘 다 똑같아요. 박민이 네. 되든 박장범이든 뭐가 다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에 개입한 듯한 정황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거죠. KBS 얘기 좀 더 해보면요.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제 불편한 보도. TV 수준보다 적다. 네. 와, 그러면 박장범 체제 이 앞으로 괜찮을까요, KBS? 더 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고 조그만 핸드백, 뭐 네. 조그만 가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질문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한 처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담했잖아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기자가 그 할 소리입니까? 영광이는 뭔 영광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인터뷰해주고 대담해주면 영광이에요? 그게 기자가 할 소리입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이 그럼 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뭐 예를 들면 불편한 질문, 대통령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지금까지도 박민 때도 TV조선보다도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더 적었다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TV조선은 가끔 김건희 여사 처리해라. 김건희 여사 그렇게 활동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싫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권 무너질까 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만 아, 걱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이라도 해야 될 거 KBS는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걱정도 안 아니 해. 그것도 안 해. 뭐 걱정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할 길 간다. 이런 근데 박장범 이제 체제가 들어서서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전망을 해보면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네.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박장범 임명한 제가 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언론 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 부산일보 기자였나요? 네, 무엇에 부산일보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이 가장 좋았던 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자 질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질문 네. 그런 질문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무례하다라고 발언했던 바가 있고요. 네. 21일 날 사과 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지만 홍철호 수석에 대한 발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 진짜 무례하긴 국민이 당신을 무례하게 생각해?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건요. 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취재를 가는 것이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기자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가서 주요한 사람한테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은 알아야 돼요. 국민이 직접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 모두가 가가지고 다 알다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해서 가는 거라고 그걸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래요. 네. 그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언론이고요. 그럼 언론은 국민의 질문 사항을 대신 전하고 있어. 근데 무례하다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국민한테 무례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 가지고 집권을 하는 거예요. 네.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머슴이라고요. 머슴이 어디다 대고 주인한테 무례하다고 그래. 누가 무례한 거예요 지금.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한테 무례하다뇨. 머슴 아니야 머슴? 내 말 틀렸어요? 머슴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당신 일단 임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 대신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일 안 하니까 제대로 일 안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물어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무례하다뇨. 왕이야? 왕이냐고. 자, 그 이 발언 자체가 홍철호 수석 개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대변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예. 있겠지. 예. 뭔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잘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홍철호 수석도 뭐 홍보 계통의 사람인데 이분 이를 모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치킨이죠. 치킨 홍보인가요? 치킨도 뭐 홍보에 잘 팔잖아요. 예. 어쨌든 홍보 수석이니까. 자, 이 홍보 수석 발언, 이 발언 사실 문제가 되니까 주요 신문 사설 소재로 네. 많이 다뤄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네. 그 신문사들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이나 네. 비판을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뭐라고 쓴지 아세요?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 시대의 정무수석인가? 동아일보 완전 바뀌었네요. 네. 중앙일보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당연하죠. 네. 국민일보 그 질문은 무례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도.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언론사마저도 이런 인식이 과연 이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라면 얼마나 위험한가. 아까 제가 왕이냐고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네. 왕이면 그럴 수 있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예요. 공화국이고요. 네.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국민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요. 언론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언론은 단순히 우리가 주는 거 받아먹고 그대로 써. 이렇게 하면 충성스럽게 지저대는 개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언론에 대한 관점 자체가 너무 천박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왕정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랑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때 기억납니다. 예. 그 KBS 대담이었었는데요. 독재자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냐. 왜 이렇게 강한 얘기. 그때가 예.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차요. 2년 차 때예요. 2년 차. 예. 2019년 5월에 KBS 대담에서 송현정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네. 질문해요. 송현정 기자라는 사람이. 뭐 질문 저기 있잖아요. 지금 저분인 네. 것 같은데. 네, 저분 맞아요. 아니 네. 독재자라고 이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느낌이셨냐? 어떠느냐.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사과. 이거 만약에 예. 요 얘기를 이번에 했다고 무례가 아. 아니고 당신은 무례보다 더 심한 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네네네.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근자감. 음흠. 무슨 근자감이냐고. 예, 그 무슨 사람은 나중에 자신감이냐. 국민의힘 가서 뭐 했죠. 막 지금도 하고 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 뭐 대변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도 뭐라 그랬나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지 대통령 입장에서. 불쾌하죠. 뭐 안 불쾌할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아니, 제기하거나. 저는 그런 질문들은 불쾌한 거고, 뭐, 그런데 이번에 사과 내용 명확하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사과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사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이 그 박석호 기자, 제가 봐서는 그때 처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무례하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만 해봐도 네. 질문 내용이 이게 더 무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니까. 네. 언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지금 뭐 홍천호지 그분. 네. 그 수석은 말이야. 무례하다고. 어디다 국민한테 무례한 거야. 그 홍 수석이. 자, 이런 걸 봤을 때 뭐 바이든 날리면 또 MBC 기자들 전용기 탑승 못하게 한 거 등등 봤을 때 공정, 자유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언론가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자유가 없다. 이런 게 언론관이에요. 반대인 거야? 반대예요. 말하는 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네네. 말을 아무리 뭐 청산유수처럼 좋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 행동이죠, 아닙니까? 행동이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그냥 무슨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계속 얘기해. 네. 그런데 입틀막 하잖아요. 입틀막 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언론들 언틀막 언론 입틀어막고 네. 이런 행동 계속 하잖아요. 전용기 태우지도 않고 자기가 기분 아, 근데 나쁘면. 저 사람도 법 공부도 했고 헌법도 공부하고 저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럼 법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 생각해봐. 왜 그래요? 저는 제대로 배웠는지 몰라도
헌법하고 다 공부하면 저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공부하지 않나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데 네. 소리 질렀다고 입 틀어 막고 끌려 나가고 국회의원도 끌려 나가고 대학원생도 끌려 나가고 언론도 끌려 나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나 진짜 이게 무슨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네.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나 외국의 대통령 정상들 보세요. 그래도 그냥 진행해요. 그거 가지고 입 틀어 막지 않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뭐 하냐고. 뭐 강성범 씨가 그런 얘기 자유의 히어로라고. 강성범 씨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강성범 씨가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아. 자기만의 자유지. 내 자유. 스스로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자꾸 억압해요. 네. 그걸로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뭐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고 비판하면 뭐 잡아넣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자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방송 얘기 좀 더 해보면 외결이 이제 예산을 짜는 곳인데요. 예. 내년도 예산안 중에 지금 방심위 예산 한 30% 넘게 삭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시면 예산 삭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업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예전에 방통위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2인 체제인데 1인 체제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그 탄핵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업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게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수가 없죠. 상임위원회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전체 회의가 한 명 있다니까 한 명. 물론 밑에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겠지만 중요한 결정사항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방통 예산 가운데 본부 총액을 2억 4,800만 원, 운영 지원과 기본 경비 3억 500만 원,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6억 8,200만 원 삭감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네. 지금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을 삭감을 한 거예요.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 만약에 그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5명이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해 봐도 3명 지금 뭐 이준수 방통위원장은 업무가 정지된도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월급이 안 나가고 있어요. 차관급 3명이. 왜냐면 없잖아요. 임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런 경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분들 뭐 차량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법카 사용이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필요 그거 다 없죠. 삭감해야죠. 예. 그럼 어디서 쓸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지금 활동하는 영역이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볼게요. 방통위 뭐 한다 열심히 활동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변명하는데요. 거짓말 아닌가요? 그래서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네, 그런 느낌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아하.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방송 장악에 실패한 분풀이성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이 비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 중에 상임위원 3명이 임명이 안 돼가지고 그때 원래 3명한테 들어갈 비용이 보통 2억 4,800원 이거 삭감한 거예요. 네. 그건 타당하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방심위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심위 예산을 지원해요. 방통위가 방심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심위는 물론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방심의 운영비는 방통위 지원을 하는데 36억 9,6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방심위원장, 유일인 방심위원장, 사무총장 등 연봉도 삭감이 포함됐어요. 네. 방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인건비 삭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하나 분명히 할 건 뭐냐면요. 방심위도 지금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그럼 예. 그 사람이 그 인력 빠진 것도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삭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정상화 시켜놓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방심위원들 3명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임명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빠진 것 중에 뭐 소송 비용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수송 비용 있어요. 특히 이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예산 이런 것도 많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줄었고. 예. 이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업하는데. 일단 소송 비용 같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방심위가 소송을 남발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네. MBC 대상으로 해서 뭐 거의 20건 가까이 10몇 네. 건인가 20건을 했단 말이죠. 펀펀이 어떻게 돼요? 다 다 패소했어요. 졌어요. 예.
MBC가 다 이겼어요. 지면 그러니까 소송 비용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이 없어가지고 방통위에서 뭔가 끌어들여 가지고 방통위가 네. 소송 비용으로 다 뭐 기름값까지 심지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삭감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소송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보도한 거 가지고 정치권이 비판적이라고 대통령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그걸 징계를 해요? 징계해가지고 법원 가서 소송하다 보니까 지니까 또 소송비 나가. 네. 변호사비 내야 돼. 네. 이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소송해 또는 뭐지 그거 그것도 징계 뭐 또 여사 안 붙였다고 징계 네.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징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송 걸지. 그럼 방통위는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예. 그럼 그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고 팩트가 틀린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에서 부정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아예 안 줬으면 좋겠습니까 예산?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근무하는 분들 뭐 이건 예. 해야 되니까 네. 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제대로 활동하면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응원하고 더 많은 돈을 더 주고 싶죠. 열심히 하면. 네. 근데 지금 방심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에 악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의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팩트가 틀린 부분만 심의를 하는 거예요. 네. 정치에 대해서 특히 권력기관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네. 이거는 언론을 옥죄는 것이고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산에 삭감하는 것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 견제 장치입니다. 견제 국회가 장치다.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그런 예산 삭감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동하는데 돈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뺀다는 것은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견제 장치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나 그걸 모르나요? 이렇게 하면 못 봤는데 아니, 왜 저래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대통령이잖아요. 예. 방심위원장도 방통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 봐요. 지지율도 저렇게 바닥이고 그래도 그거 쳐다보는 게 맞아요? 끝까지 이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싶은가 보지. 아. 본인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본인은 그냥 월급 받고 대우 받고 그러고 살고 자기가 싶은가 옳다고 보죠.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그거 궁금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옳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참 그러면 본인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말고 지금 정부 예산 중에 막 깎이는 거 많이 있거든요. 뭐 특활비라든지. 그렇지, 특활비 깎아야죠. 이것도 사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계속 켜켜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구에 보십니까?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뭐 전반적 예산이 안 나간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특활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활비 네. 제대로 썼으면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활비 사용 내역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하면 네.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못 냈잖아요. 안 냈잖아요. 그거 어쩌라고요? 아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알려진 바는 소고기 사 먹고 네. 예를 들면 뭐지 그 사무실에 쓰는 그런데 뭐 정수기 이런데 빌리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활비 내용들 중에 네.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하사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경력금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쓰는 특활비를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특활비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문제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 그 법카 차 사용했던 거를 배임죄로 기소한 걸 보면서 소고기가 나빠요. 간용차가 나빠요. 소고기가 나빠요. 그 관용차가 소고기하고 먹는 거하고 수사하는 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힘내서 수사하나? 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죠. 그왜 국가 돈으로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나요? 아니 안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수요일 남자 하면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자꾸 냅니다. 뭐 댓글에 오늘 매불쇼 가시나요? 최지봉 교수님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불쇼 어제 녹화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됩니다. 녹화는 어제 했고요.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불쇼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매불쇼군요. 보니까 말씀. 당연하지. 뭘 당연하지가 뭐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